근데 이쯤 되면은 왜 요즘도 우리 영재 발굴단, 뭐 영재 교육 이런 것처럼 뭐 동네에서 나올까 말까한 대단한 수재가 나타난 거잖아요. 당연히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네, 그래서 이 글은 당시 우리 한석봉이라고 하죠, 한호. 한호가 쓴 글로 당시에 발간이 됐었고, 조선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도 그러는데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많은데 유명한 시 있잖아요. 그게 네. 입으로 또 옛날 분들이 외우는데 좀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유행가처럼 쫙 퍼져요. 정말 생각보다 쫙 퍼져. 네. 그래서 가끔 왜 누가 풍자시를 썼다고 잡혀갔다 이런 말 나오잖아. 네. 그럼 옛날 우리 어떻게 들었냐면 아니 시 한두 편 썼냐고 이걸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 자식 이를 잡아가는 거라 생각했거든. 그게 아니고 그 히트를 쳐서 방방곡곡에 들어가. 요즘도 그러잖아. 무슨 뭐 요즘은 그래도 민주화가 됐지만 옛날에 만약 누가 좀 이상한 정부 비판 노래 불러가고 쫙 하면 금지곡 막 이러잖아. 네. 이런 식으로 확 퍼지니까 네. 시 때문에 탈이 나는 거거든. 아.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시는 퍼져요. 네. 근데 이거는 이미 쫙 퍼졌어요. 그만큼 대단한 글이었죠. 그러면은 누구한테 한석봉한테? 아니 한석봉, 그러니까 문집을 발행할 때 한석봉이 글씨를 쓴 거지.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숱한 애들 두드려 맞았겠다. 부모님이 딱 보고. 야, 너는! 그 정도가 아니지. 우리 아들은 뭐 하는 회 저리 가져와라. 이 자식이. 그래서 이거는 써준 거야 라는 말이 더 그러니까요. 예. 왜냐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자식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거든요. 아니 그 맞은 애들은 또 그럴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오빠였던 호봉이 친구인 손곡 이달에게 우리가 허균할 때 했잖아요. 네. 이 사람이 또 당시라는 건 당나라 풍시예요. 네, 네. 당시의 대가였죠. 서울이었고 그래서 이달한테 또 시를 배우게. 그럼 이제 뭐 타고난 선천적인 영재와 거기에 수준 높은 교육까지 앞으로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 같지만 결말이 어떻게 난지를 알잖아요. 이렇게 뛰어난 여류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난설원이 좀 이렇게 말로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조선의 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이었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. 네. 또 허난설원도 그런 말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.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분하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게 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등등 있는데 근데 물론 조선시대가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제약이 많았던 건 많은 게 아니라 제약이 칼같이 있었죠. 그쵸. 특히 이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집안에서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힘을 씁니다. 그래요?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. 그건 그랬어요. 특히 이제 전 그건 모르겠어요. 기록이 없으니까. 서민 가정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서민 가정에서 또는 신분이 낮은 부인들 뭐 또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받고 막 이러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. 네. 왜냐면 이거 한 10년 전인데 한번 교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거든. 솔직하게 고백해라. 네.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맞고 사는 부인들이 많은 거야.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을 텐데 10년, 20년 전에는 정말 임대도 그랬어요. 심지어는 몇십 년을 알고 지내던 분도 되게 부부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좋지. 근데 이분이 이제 화나면 때려서 오랫동안 맞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. 이제 그런 일들이 꽤 많았으니까 일반 서민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그랬고 이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걸리니까요. 네.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문인으로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제약이 많이 걸리니까. 아무튼 근데 그 바람에 또 현대인에게 더 어필한 것 같아요. 아하. 근데 그 참 사람들 이상해. 그 예술가 자기는 술 먹고 즐겨서 노래를 불러도 그거를 만든 사람은 좀 불행하기를 바라는 건지 불행한 사람의 노래를 받으면 내 마음이 더 즐거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예술가도 꼭 이렇게 꼭 불행한 죽음을 당하면 꼭 이상하게 히트치고 막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. 근데 그러면 허난설원이 그때 당시에 여성 팬들이 많았나요?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여성들의 기록이 없으니까. 근데 의외로 여성들도 일반 생활을 하니까요. 그리고 의외로 조선시대 여성 시인들이 꽤 많아요. 네. 그리고 안 알려져서 그렇지. 사실 어떻게 보면 허난설원은 허균덕을 본 거예요. 왜냐면 허균이 시를 다 정리해 모아줬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문집도 발행해주고 심지어는 또 허균이 중국 통이고 중국 사신들을 접대를 많이 하니까
중국 사시들한테 줘서 중국에서 간행이 되죠. 근데 허균보다 누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찌됐든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7살, 8살 때 시는 허균의 도움과 상관없이 퍼진 그렇죠. 거죠? 네, 근데 나중에 시집 같은 것들은 이제 허균이 다 편집해줬고 네.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간행이 되고 또 중국에서도 평이 돌았죠. 중국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적으로 퍼져서 인기를 얻으면 그거는 뭐 사실 뭐 외국 나가서 특히 미국의 BTS도 그렇지만 외국 나가서 큰 나라 가서 히트를 치면 명성이 더 올라가잖아요. 그쵸. 다만 그런 건 있어. 조선 시대에는 여류 시인들이 의외로 많았어요. 시작서는. 기생 우리가 황진이도 했지만 기생도 네. 있고 여종들, 첩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시 잘 쓰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네. 문제는 이분들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지. 그리고 이제 허난설원 같은 경우 중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네. 사실 우리나라 시가 이게 중국 한자로 써도 우리가 그걸 옛날에 그 콩글리시 한다고 하듯이 한문으로 썼을 뿐이지 뭐 어순이나 이런 건 한글인 것이 많고 중국은 아시지만 이게 있어가지고 그렇죠. 심해가지고 그냥 읽으면 노래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중국 사람은 이걸 더 중요해. 옛날 시는 노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가사가 좋아서 히트치는 노래도 있지만 가사가 단순해도 대부분은 네. 그러니까 중국 시가 그래. 음정이 중요해. 근데 우리는 그 음정을 잘 모르니까 네. 한국 조선시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게 더 좋아 사실은.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글자로 가거든요. 네. 근데 중국시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되게 평범해 보여요. 우리는 그 음악이 안 들려서 그런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데 허난설원 씨가 중국에서 히트 쳤던 건 운율이 잘 맞아서. 운율이 잘 맞아. 어떻게 중국어 공부를 잘했는지 뭐 중국 서적을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통역사나 이렇게 번역가가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허균인의 집안 허균도 왜 중국 그쵸, 사실 그쵸, 많이 그쵸, 했지만 그쵸. 이 집안이 이게 저기 그러니까 언어적인 재능은 타고났네 타고났어. 그놈 언어적인 네. 재능이 허균은 발목 잡아. 혀로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 등등등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. 허난설원은 더 유명해졌고 아. 중국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있다. 근데 왜 불행해요?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요. 설마 허난설원도 맞았나요?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모르겠네요. 네. 근데 참 4대부 집은 좀 웬만하면 덜해요. 왜냐하면 대체로 저기 처갓집이 더 세니까 그쵸. 그래서 이게 아까 백성 그랬지만 내가 알기로 4대부 집은 남자가 더 많이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.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것도 과하게 된 거야. 그리고 네. 나중에 어떻게 저기 총부동에서 더 그랬고 진짜 서울 명문가 사람들은 부모님, 사촌, 뭐 친한 친구 네. 보고 없이 나가. 며느리 어디 갔네 친정 가셨습니다. 아이고 대감님 댁에 가셨나? 이렇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하고 또 사람 사는 생각 비슷합니다. 근데 네. 이제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안동 김씨 집안에 김성립하고 결혼했어요. 네. 근데 이 집안이 안동 김씨잖아요. 네. 이게 명문의 급제자도 많았고 네. 그리고 또 특별히 허봉이 주선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중 혼인이에요 서로 이렇게. 허봉이랑요? 네, 그쪽 집안 겹사돈? 며느리도 막 겹사돈 있고 그래요.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은 별로 공부에 흥미가 없었대요. 이 김성님. 네. 그래서 이제 허난설원 살아있을 때는 내내 급제를 못했어요.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바람도 폈대.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.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생하고 노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. 아니 근데 이게 바람 피는 것도 이제 레벨이 좀 다른데 네. 모르겠어요. 다간 좀 놀긴 놀았나 봐.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이제 김성립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네. 이분이 이제 허난설이 죽은 다음에 과거에 급제하는데 또 바로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임진왜란 때 전사합니다. 그래서 무덤도 시신도 못 찾았대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허난설원의 일방적인 증언을 구세 사람이 해석한 거라는 거는 이제 좀 감안을 양해를 해야겠네요. 보여줘야 돼요. 네. 그리고 제일 심한 게 고부 갈등이 되게 심했대. 근데 이놈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은 뭐 아침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몇백 년 됐나 봐.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.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옛날에도 좋은 분은 좋아요. 그렇죠. 특히 행복하게 사는 누가 있죠. 어머님 사랑합니다. 어머님이 참 좋으시더구만. 어머님 사랑해요.
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쪼아야 되잖아. 또 하나의 불행이 생기는 거야. 무슨 불행이요? 공부해야 되잖아. 같이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. 아,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소리 있는데 네. 그 옛날에는 왜 글 공부할 땐 들어가잖아. 고시 공부 안 봐. 뭐 심지어는 뭐 3년 동안 안 봐. 뭐 맞아요, 이러갖고 맞아요. 그냥 전설에 꼭 절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전설의 고향 뭐 맨날 뭐 남편이 하룻밤에 놀러 왔다 갔는데 뭐 딴 남자였다 뭐 이런 그 전설의 고향도 되게 많다고. 네. 근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갔지. 네. 그러니까 독수공방이 된 거예요. 아. 근데 그래서 독수공방이 됐는지 마누라가 달달 볶으니까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급제도 못해 이게. 아.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또 누구랑 논대. 아. 그러니까 허난설어는 이중으로 힘든 거야. 아니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잘난 사람 만나지. 근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? 그리고 이때 나 중매 결혼인데. 음. 그 집안도 좋고 하니까 믿었겠지. 뭐 시험 보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. 그거야 그렇죠. 네,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. 그러니까 이제 집에 또 시어머니랑 둘이 사는 거죠. 아, 근데 분명히 어릴 때는 예쁨 많이 받은 딸이었을 텐데 이게 좀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네요. 네,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. 음. 근데 이게 나중에 허벙이나 허균의 글에도 나와요. 아, 부부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. 허난설원의 부부 얘기가 나와요. 네, 그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그래요. 규원가랑 허난설원이 쓴 시가가 있는데 네. 예,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. 뭐 군자에게 장안에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서. 야 이게 자기 남편을 씹은 거면 대단한 거야. 아, 이걸 허난설원이 쓴 거예요? 속상해서.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알거니와 어느 힘이 나를 사랑할 건가. 아니, 난 늙어서 못생겨졌다 이거야. 근데 이것도 사실 절반은 남편 탓이야. 내가 집에 와서 그러니까요. 이 모양으로 사니까. 왜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지? 그렇죠.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. 내가 늙고 못생겨졌는 걸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그런다고 누가 뭐 하겠어? 근데 이 규원가는 보면은 뭐 정말 심한 말 많아요. 안타깝다. 네. 하여간 뭐 이러한 얘기 쫙 있는데 네. 이것도 어떤 조선시대 여성의 한을 설명한 건지 아, 그렇죠. 자기 얘기를 빗대는 아.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런 게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나 김성님이 봤을 때는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죠. 그리고 다 알아요. 아, 주변 주변 사이가 안 좋다는 거. 사람들은. 그러니까 뭐 네네. 이거 순수 창작 의도라고 해도 오해받을 만한 그렇지, 그렇지. 글이죠.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안 좋은 거는 맞았던 것 같고 아,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이제 아기가 생기면 좀 문제가 다른데 네. 애를 이제 계속 낳은 애가 바로 죽어요. 아, 그러니까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둘 다 태어나자 바로 죽어요. 어머. 그리고 저기 알지만 그러다가 또 유산하면 이제 불임이 되잖아요. 네. 그렇게 이제 최악의 길로 가요. 아,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? 그러니까 3번 임신을 했는데 둘은 낳자마자 죽고 3번째는 유산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는 없는 그렇죠. 상태네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쟤는 애 못 낳는다라고 찍혀버리니까 그렇죠. 일은 더 올차봐지죠. 그래서 1589년에 겨우 27살 때 사망을 합니다. 어머. 그러니까 사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러네요.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쓰고 태우고 썼던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. 그러니까 막 이걸로 저기 감정을 풀었던 모양인데 네, 그러네요. 그걸 또 다 태웠대요. 근데 이제 허균하고 편지도 많이 보내고 옛날에는 의외로 편지를 많이 그쵸, 보내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거기다 씻어서 보내고 허균도 기억력이 좋으니까 들은 거 이렇게 해서 시집을 만들었죠. 나중에. 그리고 김성립은 오히려 허난설원이 죽은 뒤에 급제를 하고요. 네, 그리고 또 바로 전사해 버렸고 아, 자관 그래서 무려 1000편이나 시를 썼대요. 근데 이제 많이 태우고 없앴는데 네. 근데 그거는 이런 그런 건 있어. 사실 1000편을 쓰면 1000편 중에 다 걸작이 아니야. 그쵸. 우리도 그렇잖아. 뭐 맞아요. 하면 이제 다 버리는 거 많거든요. 그래서 허균이 이제 자기가 외우고 있거나 편지로 받은 거 210편을 모아서 난설원집을 냈다고 그러는데 아마 태우는 건 되게 마음에 안 드니까 태워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본인 삶이 억울하니까 태운 것도 있고 음. 본인은 안 남겼대요. 집에 조금 남아 있었다고 하대요. 유고가. 근데 이제 주로 허균이 이렇게 썼죠.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는 굉장히 귀한 집에서 태어나서 예쁨도 많이 받고 심지어 내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더 내 꿈을 펼치기에는 사회 제도가
내 발을 잡았고 내 발목을 잡았고 결혼을 해서는 그게 아까 보니까 허난설원 글에도 있더라고요. 허난설원이 세상에 30사람 많다고 하지만 운명이 기박한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?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 하여라 라는 글까지 썼어요. 세네.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요즘도 여러 가지로 막 속상하고 막 이러면 인터넷 이제 뭐 대나무숲 이런 식으로 해서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 뭐 좋은 집의 아들이고 이러면 서로 좀 잘 맞춰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거든요. 부부 사이는 사이 안 좋은 애들 보고 니들은 밖에서 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잘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집은 안 돼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김성립의 증언은 한마디도 안 남아있다는 거. 제가 뭐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. 아니에요. 여자든 남자든 간에 양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. 그렇죠. 쌍방 얘기를 다 그러니까 들어봐야 특히 됩니다. 부부싸움 말릴 때는 한쪽 얘기만 들어도 안 큰일 돼요. 나요. 절대 절대 안 큰일 됩니다. 나. 네. 반드시 반대편만 그럼요. 들어봐야 돼. 근데 이게 허난설원을 뭐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8살 때 내가 저기 오페라자에서 파바로티랑 노래 불렀어. 이런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화나겠어요. 그리고 이게 왜냐면 옛날에 남편이 출세를 해야 네. 그 왜 의유당 김 씨가 왜 그 뭐지 우리 교과서 듣는데 동해안에 가서 저기 해 뜨는 거 본 거 있잖아. 뭐 이런 거 다 남편이 관찰사로 따라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이 어쨌든 출세를 했든 돌아다녀요. 네.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뭐 무대도 놀고 궁궐에도 들어가고 그러지. 허균도 딸을 동궁비로 만들려고 세자빈으로 만들려고 했었잖아.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엮여야 되는데 네.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겠냐고. 근데 허난설의 원래 성격이 그 어릴 때부터 네. 아까부터 어려서부터 이게 꿈이 당찼던 것도 많은 네.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거는 허난설은 성격도 어떻게 보면 누굴 만났어도 좀 불행해졌을 것 같긴 해. 근데 이게 네네네네. 누구를 만났어도 불행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,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잘 누구를 없는 거지. 만났어도 허난설의 재능을 품을 사람은 없어.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솔직히 시를 보면 굉장히 자의식 강하고 자기의 잘난 면을 정확히 알아. 그래서 이런 사람 재수없거든요. 그리고 원래 이 집안이 원래 다 그렇잖아. 맞아. 우리 허균할 때 했지만 네. 성격 세고 표현력 세고 아이간 감성 풍부하고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고 맞아요.